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클릭의 송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최적화된 환경 구축 솔루션 및 스마트한 시각화라는 제목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클릭은 저희가 2014년도부터 이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현재 한 200군데 정도 저희 커스터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점점 늘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서머리해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 그리고 저희 가지고 있는 로드맵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클릭은 2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가 93년도에 스웨덴 룬에서 시작된 그런 회사고요. 현재는 45,000개 정도의 레퍼런스 고객사에 저희가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 한 2,000명 정도 직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한 2자리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클릭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수의 리뷰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의 평가 기관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객 만족도,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그리고 쿼리 퍼포먼스, 이 두 가지 부분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희가 어떤 평가, 어떤 기관에서의 어떤 평가에서도 계속 1위를 놓치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애널리틱 솔루션, 그리고 데이터 분석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다는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 고객사가 이제 쭉 한번 나열을 한번 해봤고요. 어떤 인더스트리에 어떤 구분받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고객군께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표준 플랫폼으로 클릭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다수 활용하고 계시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공장별로 굉장히 한 1000유저씩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나중에 한번 초대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쭉 여기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들었는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빠지지 않고 나오고, 이제 저 시간 이후에 이제 AI 관련된 얘기들, 빅데이터 관련된 얘기들이 쭉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도대체 뭐냐? 아까 이제 KT 클라우드 시간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온프레미스하고 클라우드, 이걸 어떻게 같이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클릭에서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라고 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은, 데이터가 있는 곳, 그리고 유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유저, 그리고 어디 데이터가 있든지 간에.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있는 우리 회사의 특정 센터에, 데이터 센터에 있는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 지사가 예를 들어 유럽에 있다. 유럽에 있으면은 다른 리전에 있는 거죠. 다른 리전에 이쪽에 데이터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쪽은 부분은 우리 회사에서 데이터 프로텍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VPN 통해서만 데이터를 커넥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회사 직원 중에 서비스 워커들, 필드 엔지니어들이 데이터를 빨리빨리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클릭 클라우드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그건 역시나 예를 들어 공공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또 있으면은 또 고객사별로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AWS라든지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에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저희는 사실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제가 짤막하게 좀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온프레미스라든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모두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커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어디서 어느 리전에서 필드에 접속하든지 간에 유니파이드 허브를 사용하고 있어서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런치패드를 또 제공하고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다커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두 가지, 앞에 두 가지는 지금 클라우드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 뒤에 네 가지는 지금 온프레미스 서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여기 좀 나오고 있지만 필요한 서비스만 스핀업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스핀업 할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유저가 많으면은 그 웹 티어라든지 엔진 티어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데이터가 많으면 스케줄러 노드만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필요한 서비스, 필요한 엔진만 그 환경에 맞게 추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예. 또 이제 저희가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 도대체 뭘까요? 증강지능이라는 한국말로 풀이하면은 증강지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투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라고 나오고 있죠. 이게 도대체 무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그 며칠 전에 그 가트너 2019 그 전략적 기술 트렌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두 번째 보시면은 오그멘티드 애널리틱스가 있어요. 사실 그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한 10년 동안 CIO가 투자해야 될 그 탑 10 트렌드에 항상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1위였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알아봤더니 이번에 오그멘티드 애널리틱스가 지금 두 번째 트렌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를 좀 풀이해 보면은 데이터를 준비하고 분석하고 그룹화해서 결과를 낼 데이터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건 다 알고 계신 얘기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영역에서 데이터 인사이트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추출해내고 도출해내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그멘티드 애널리틱스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더 많은 가설, 뭐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러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탐색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웨이브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머신 러닝 플랫폼 이 결합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클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클릭에서는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굉장히 아무리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머신 러닝 기반의 기술들이 발달을 한다 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많은 분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뭘까요? 사실 사람의 인지죠, 인지. 예를 들어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경험들. 예를 들어 어떤 사장님께서는 어떤 고객이 언제쯤 얼만큼 주문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지 그리고 경험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사실 그게 더 데이터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맞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클릭에서는 그 머신러닝에서 나오는 결과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나오는 결과 그리고 사람의 인지에서 나오는 결과가 서로 증강으로 해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스윗스팟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클릭에서 믿고 있고요. 클릭에서는 그 C라는 서제스션 엔진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런 데이터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차트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안을 해드려요. 왜? 더 많은 결과, 더 많은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좀 빠르게 필요로 하는 데이터 인사이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리지만 그 코그니티브 인사이트 엔진 방금 말씀드린 그 저희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의 기본 엔진이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데모를 좀 짤막하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라이브 데모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예전에 그 POCS 때 화면을 한번 좀 갖고 와봤고요. 자, 이런 화면에서 예를 들어 데이터를 갖고 오기만 해도 이런 식으로 컬럼들이 쭉 있을 겁니다. 컬럼들.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왔는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왔는지, 저런 데이터를 갖고 왔는지 이런 컬럼들이 쭉 있을 건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오기만 해서도 제가 마지막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인사이트라는 화면을 딱 눌러보면 클릭해서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그냥 로딩하고 나면 인사이트 시작이라는 버튼이 생성이 돼요. 오른쪽 끝에 여기 오른쪽 끝에 인사이트라는 화면이 생성이 되고 통찰력 생성 이걸 한번 딱 눌러보면 뭐가 나올까요?
무언가는 다르게 차트를 계속 생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클릭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왔을 때 어떤 차트를 고객분들께서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차트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지금 선택한 화면 전혀 없어요. 자동으로 차트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차트를 계속 만들고 있죠. 전체에 대한 차트, 생산 수량에 대한 차트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도 지금 필터가 있으면은 필터 값에 맞는 차트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이 있는데 데이터 중에서 예를 들어 재고 금액이라든지 작업장, 자재 유형, 뭐 표현 단위, 플랜트명을 한번 볼까요? 플랜트명이라고 하면은 공장 이름이죠. 공장 이름들인데 공장 이름을 클릭만 했는데 공장에 대한 생산 수량이 나오죠. 저는 생산 수량을 알고자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데이터를 로딩했고 나는 플랜트명에 대한 관련 있는 어떤 차트를 볼 수 있느냐를 그냥 플랜트명만 눌렀을 뿐인데 지금 생산 수량별 플랜트명이 나오고 있고요. 플랜트명 계속 지금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뭔가 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느린 것 같지만 지금도 제가 핸들링하고 있는 데이터가 700만 건 좀 넘는 데이터입니다. 제가 이따가 데이터 건수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지금 플랜트명 계속 지금 나오는 이런 데이터들을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고 다시 한번 플랜트명에서도 제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by month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월별 플랜트명 이렇게 한번 제가 넣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해서 어떤 차트들이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되고 있는지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데이터 컬럼만 찍으면은 어떤 식으로 계속 제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중에서 내가 이걸 볼까? 예를 들어 이 데이터를 한번 대시보드 2에 갖다 놓고 싶다라고 이렇게 딱 눌러버리면은 방금 전에 제가 만들었던 화면을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고요.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제가 좀 더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없던 새 앱을 만들게 해서 git 이런 식으로 해놓고 데이터를 한번 로딩을 한번 해보고요. 데이터 로딩도 굉장히 간단하죠. 예. 데이터를 추가를 하고 데이터를 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 로딩만 했어요. 데이터 로딩만 했는데 이렇게 좀 컬럼을 다시 갖고 왔죠. 이 상태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인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인사이트 말고 아무것도 없는 창에서 예를 들어 세일즈라고 하면 매출일 겁니다. 매출. 예를 들어 뭐 1,000원에 판매한 금액, 뭐 2,000원에 판매한 거, 뭐 10만 원에 판매한 금액들이 쭉 나올 거예요. 이것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이런 숫자들이 쭉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클릭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CE 엔진, 인지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자동으로 매출을 표시를 해줘요. 데이터만 갖고 왔는데 이 데이터는 숫자값 데이터구나. 그러면은 매출의 썸을 보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제한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데이트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날짜 값을 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날짜별 매출이 나올까요? 날짜를 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요. 이런 차트는 아마 보시기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어떤 화면 많은 분들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데이터 화면을 보십니다. 근데 클릭에서는 컨티뉴어스라고 해서 그 날짜별로 데이터를 쭉 보여드리고 있어요. 다시 뒤로 돌려서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저희가 고객별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고객별 데이터. 커스터머가 여기 있네요. 커스터머 아이디가 있네요. 예, 커스터머 아이디 딱 넣었더니 고객별 매출이 나와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제가 고객별 매출을 볼 때는 제가 숫자성 데이터 하나 넣었었고 문자성 데이터를 하나 넣었어요.
저희가 말하는 메저 한 개 넣고 디멘션 한 개 넣었는데, 이번에 디스카운트라는 메저를 한번 더 넣어보면 메저 2개에 디멘션 1개가 들어간 그런 값이죠. 자동으로 스캐터를 제한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본다라고 클릭해서는 자꾸 제한을 해드리고 있고, 뿐만이 아니고 이 자동을 딱 눌러보면 지금은 스캐터 차트를 제한을 해드렸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막대형 차트, 테이블성 리스트형 차트, 뭐 파이 차트, 아니면 뭐 트리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한을 해드려요. 자, 사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11월 달에 저희가 행사가 하나 또 있습니다. 행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은 부스, 작은 부스에서 저희 클릭 담당자분들께서 앉아 계세요. 그래서 거기 명함을 좀 남겨주시고 한번 컨택해 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을 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